안녕하세요, 지명낭인입니다. 오늘이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이고, 오늘 특별한 스케줄은 없습니다. 주말에 좀 어디 좀 다녀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인가요? 일주일간 이제 전국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좀 체력 충전을 하고 또 회사 업무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24일이나 25일 아직 티켓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베트남 일정과 좀 맞춰서 대만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 일정도 좀 보고 24일 갈지 25일 갈지, 그 다음에 대만에는 며칠을 있을 건지 그거를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시향이 잡혀 있어요. 시향은 이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거는 경주에 있는 아사가차관,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비비당, 그다음에 진주에 있는 죽향, 그다음에 목포에 아직 제가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업을 한 목포대 교수님이라는 제가 소리 들었는데 무슨 어떤 찻집을 오픈을 하셨고, 그래서 축하 겸 우리 목포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서 지명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시향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로 올라가서 제가 또 존경하는 스님들 좀 모시고 이렇게 한판 놀아볼 예정입니다. 일주일 정도 놀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시간이 나면 지금 이제 몇 군데 사찰을 절을 더 가야 봐야 되는데, 제가 들어왔으니까 또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시간이 나면은 최대한 가서 시향은 못 하더라도 스님들 뵙고 차 한잔 나누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이 앞쪽 편에 이어서 자연산 치명, 저번에 이제 자연산 치명을 깎아서 대패로 깎아서 차를 우려 마시는 제가 보내드렸고, 오늘은 이제 똑같이 대패로 깎아서 제가 개발한 기계가 있어요. 발향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다가 향을 피우는 모습, 물론 향을 피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기계도 중국과 주로 이제 중국, 대만, 일본,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만든 그 기계들은 중동으로 많이 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탄을 이용해서 피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그렇게 피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침향을 피울 때 최대한 목질 부분은 태우지 말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제 나름대로 전 머릿속에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물론 이제 외국에 좀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기계들도 참조하고, 그래서 제가 기계를 좀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만들어서 간접열, 그러니까 열로만 향을 피우는 그런 형태로 제가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질 부분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직접 불을 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해 물질이 상당히 좀 덜 나오고, 이 세상에 유해 물질이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나마 조금 오롯이 침향만을 즐길 수 있는, 침향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향을 내기 위해서 그런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발향을 할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전번에 이 앞전 편에 침향차를 우려서 마시는 걸 보내드렸고, 저는 매일 아침에 침향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것은 침향을 깎아서 차를 만들었을 시에 열탕을 한다, 15탕을 한다, 그리고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호에다가 넣어놓고, 저녁에 저는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호를 열어보면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로 있고, 물론 이제 많이 우려 마셨기 때문에 향은 그닥지 강하지 않습니다만, 침향은 이제 고의세나 많은 인터넷상에 살균력과 살균력이 뛰어나고 기를 보호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침향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 침향차는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제 답판에 이렇게 호가 하나 있고, 그 속에 이제 침향차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0%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100%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물의 색깔은, 차의 색깔은 약간 연한 베이지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통 이렇게 마실 시에 저는 거의 한 달 정도를 마십니다. 한 달 정도를 마시고, 물론 이제 베트남에 가면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못 마시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시에는 가능하면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차를 매일 아침 마십니다. 바빠서 못 마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가능하면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100% 가라앉아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에 차를 마시면,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변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를 아주 미세한 침향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먹습니다. 향이 전혀 안 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 자연산 침향을 깎아서 마실 때보다는 향이 한 50%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쌉싸름하면서, 이제 쌉싸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단맛은 여전히 좋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입안을 소독한 듯한 그런,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먹어서. 예, 이렇게 이제 가능하면 매일 아침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그 향을 깎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 깎는 방법은 뭐 칼로 깎을 수도 있고, 뭐 끌을 이용해서 깎을 수도 있고, 저같이 이제 대패를 이용해서 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대패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기계입니다. 이 기계고, 이거는 이제 초창기 때, 제가 아주 초창기 때 디자인했던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월낫, 예, 호도나무, 캐나다산 그 호도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을 잡았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목공소에서 기계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위 부분에 보면 이제 운목판이 마이카라는 그 돌이죠. 예, 그걸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건 이제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중국에서 가져가서 이 아래판 밑에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을 이제 구멍을 뚫어서 열선을 이렇게 실 엮듯이 엮었죠. 엮어서 그 위에 운목판이 하나 더 있고, 그 위에 이제 침향이나 어떤 향 종류를 올려놓으면, 나무 조각이나 분말 이런 형태를 올려놓으면 이 밑에서 열선의 열이 가열이 되면서 간접열이 이 위에 운목판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목판에서는 불이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열만 가해서, 침향은 자연 상태에서는 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향이 있다. 향이 있을 수는 있죠. 가향, 향을 입히는 겁니다. 침향나무에다가 침향 원액을 가지고 향을 입히는 방법은 있죠. 그러나 자연 상태의 그냥 향, 자연 상태의 침향나무에서는 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향이 나온다는 말은 가향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향을 했다고 해서 나쁘다, 그 말은 아닙니다. 가향할 수 있죠. 하지만 판매를 하시는 분들께서 침향을 가져와서 이렇게 향이 나니까 아주 좋다, 그분들은 자연 상태에서 침향이 향이 나는 줄 알아요. 절대 나지 않습니다. 36도, 37도 정도의 열을 받아야만 침향은 향을 발향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36도, 37도, 38도 정도, 왜 그 온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인간의 코로 그 향을 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데서도 이제 문헌에 찾아보면 이제 그 36도, 베트남 36도로인가 나와 있어요. 그럼 36도에서 향이 시작이 된다, 발향이. 그러나 보통 제가 이 기계에서 시향을 할 시에 온도를 측정을 해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 약간 오픈되어 있는 상태, 그러죠. 예, 그런 상태에서는 보통 220에서 230도, 좀 향을 빨리 펴야 되겠다 그러면 260도, 7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향이 확 타오릅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피운다면 100도에서 120도, 이 정도의 열을 가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36도에서 발향이 시작이 된다는 말은 그때부터 침향나무 속에는 숨어있는 그 수지가 녹기 시작한다는 거죠. 녹으면 그러니까 기름의 녹는 온도가 36도지 않을까. 물론 이제 침향나무를 저희가 베서 수지가 많은 부분을 손에 올려놓고 향을 맡으면 어느 정도 향이 납니다. 그건 뭐냐?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열대지방. 항상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온도 상온 속에서는 어느 정도 향이 나거나, 또 손에 놓고 좀 문질렀을 때, 자우로 이렇게 문지르면
체온에 의해서 향이 어느 정도 납니다. 아주 미비한 향이 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베트남 공항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가면 이제 침향을 많이 팝니다. 가격도 상당합니다. 가격도 뭐 비싼 거는 $10,000가, 그러니까 합장주 하나에 뭐 $10,000 넘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이제 제가 침향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관광객인 척하고 들어가서 한번 가격을 물어보죠. 가끔. 그러면 그 친구들 하는 말이 향이 좋다. 코에 뭐 갖다 대주면서 맞춰봐라고. 맡아 보면 향이 아주 강합니다. 예, 그거는 향을 인위적으로 입혔다는 소리입니다. 침향, 재배, 침향 조각에다가 향을 가향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향을 했냐? 그러면 종업원들은 약 90% 이상의 종업원은 안 했다고 합니다. 원래 침향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틀린 거죠. 예, 100% 틀린 겁니다. 한 명 정도는 가향을 했다고 사실적으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향을 한 제품이 그렇게 비싸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행여 해외에 나가서서 코에 갖다 댔는데 향이 진하게 난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가향을 했냐? 가향을 했다. 그러면 그 제품은 가향을 한 정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향을 하지 않았다. 원래 침향은 이렇게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 제품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계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 기계는 이제 온도 조절도 가능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온도 조절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제 가끔 하루에 한두 차례 가끔 저도 이제 좀 일할 때 향이 맡고 싶으면은 이제 이 기계를 이용해서 향을 피웁니다.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간단하게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향을 여기 한번 온도 여기 이제 기계를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면은 이렇게 약해지고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벌겋게 열선이 벌겋게 올라올 정도로 향을 피우진 않습니다. 열선이 보일동 말동, 벌겋게 보일동 말동 그 정도로만 해서 원래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제가 자연산 침향을 깎아서 향을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과 동일하게 대패가 있죠. 제가 만든 대패입니다. 제가 혼자 피울 거니까 뭐 양을 그닥 많이 피우진 않고 조금만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향하는 그 도구들이 전부 차에 있어서 여기에는 제가 도구가 없어요.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부드럽게 들고 이쪽으로 옮겨서 그러면 이제 여기 깎아진 치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기계를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연산 침향은 수지가 밖으로 심하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재배산 침향, 저희 회사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이제 몇 군데 대리점에서 팔고 있는 이제 재배산 침향들은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운모판 위에다가 바로 이제 향을 올려놓고 피울 경우에 수지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운모판에 달라붙습니다. 운모판에 달라붙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운모판을 가끔 드리기도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올려놓고, 그러니까 3번을 거치는 거죠, 운모판을. 그렇게 하게끔 2번 거치는 거를 그렇게 하는데, 이 자연산 침향은 수지가 완전히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을 받아도 이렇게 운모판에 잘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설명을 하자면, 일단 좀 피워놓고, 이 피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이 운모판 열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침향 조각들을 올려놓고, 그 열선이 있는 부분에다 약간 눌러줘서 평평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난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전기만 스위치만 올리면 되니까, 이제 같이 고프로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으로 고프로로 찍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산 침향이 현재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스위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넣는 게 아니죠.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지금 열선이 강하게 올라와서 이거를 온도를 줄여서 이 정도, 열선이 약간 빨갛게 일동말동, 이렇게 하면 금방 뜨거워집니다. 금방 뜨거워지고, 현재 전압은 18.7V이지. 지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향이 올라오고 있고, 좋습니다. 이 자연산 침향의 향은 그냥 막다. 근데 이제 이걸 막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새로운 향을 맡으면 뇌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본인이 알았던 그 향과 비교를 하게 되겠죠. 비교. 이거는 무슨 향과 비슷하다. 이거는 어디 갔을 때 맡아봤던 향이다. 이렇게 이제 인간은 기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연산 침향은 제가 이제 시향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께 이 향을 피웠을 때, 자, 향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대답을 잘 못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맡아본 적이 없는 그런 향이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서 어떤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은데요. 뭐 이 정도로만 뭐 좋습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향을 이 자연산 침향을 향을 맡는 빈도가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향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을 시켜놓고 있죠. 그런데 저도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맑을 청, 그냥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고, 요즘 뭐 한국에서는 좀 그런 하늘을 보기 어렵습니다만 베트남 달락 같은 곳에서는 이제 겨울에 하늘을 보면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 파란 하늘, 그 파란 하늘과 똑같은 향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뭐 향이 구수하네 어쩌네 이거보다는 그냥 이 향을 한 모금 탁 마시는 순간 파란 하늘이 연상이 바로 되는 그런 향입니다. 이래서 과거에 황제들이나 왕 그런 사람들만 이 향을 썼구나.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쓸 수가 없는 그런 향이죠. 침향. 그래서 이제 많은 문서나 뭐 고문원에 이 향을 천상향, 하늘 위의 향이다. 하늘 위에 있는 향이다. 뭐 하늘의 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많이들. 그다음에 지구단에 존재하는 향 중에 최고의 향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황제가 썼으니까, 황제만 썼으니까, 황제야 뭐 신은 아닐 신이라고 뭐 이거 거의 뭐 신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 향을 천상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도 뭐 육법 공양 중에 향이 1번이지만 그 중에서도 침향이 으뜸이다. 부처님 같은 성인들한테도 이 향 공양을 할 때 침향을 하면 최고의 으뜸 향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했죠. 그러면 현재 뭐 이슬람에서 전 세계 침향의 약 70% 정도는 뭐 이슬람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슬람에서는 이 침향을 사용함으로써 나의 정신과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돈이 많고 그래서 침향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도 뭐 성경에도 보면은 이 침향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모든 종교를 아울렀던 게 이 침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라고 제가 이 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코파이를 하나 먹었다 그러면 뭐 맛있습니다. 어쩌고 뭐 배가 부릅니다. 뭐 어쩌고 하겠지만 이 향은 어떤 인간이 좀 뭐가 어쩌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나와 있는 게 향이죠.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거나 어떤 새로운 음식을 접할 때도 특히 새로운 음식이 나왔을 때는 사람이 그 음식을 맛을 보기 이전에 항상 코로 먼저 가져가죠.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은 다음에 그 향에 이제 인간이 판단하기에 향에 문제가 없을 때 입으로 가져가서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인간만이 아니고 동물들도 다 그래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강아지도 새로운 걸 주면 콧구멍 벌렁벌렁 해가면서 이제 코로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은 다음에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입으로 가져가서 날름 먹죠. 그런 형태입니다. 향은 그만큼 우리가 그 생활에 아주 밀접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그 중국 차나 한국 차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보면 차도 제가 생각에는 차도 맛 이전에 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이 좋아야
그 차도 상당한 고급 대접을 받고 그런다는 걸 저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은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향이 이 침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갈망을 하는 그런 향이죠. 그래서 온도를 지금 약간 더 올려봤습니다. 온도를 약간 올려봤고. 근데 이 정도 되면 뭐 0.몇 g 정도 될 텐데, 이 정도 되면은 1시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건드려주면,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건드려주면, 이게 이제 아까는 완전 나무 조각 분말이었거든요. 분말식으로 돼 있었는데, 끈적끈적함이 제로였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열을 받게 하면 약간 뭉칩니다. 그 말은 이 속에 숨어 있는 침향 수지가 밖으로 나왔다는 소리죠. 이제 건드려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정도 향이면 상당 시간이 가능합니다. 발향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온도를 약간 올렸고, 향이 좀 보여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 연구실에서 향을 피울 때는 거의 올라가는 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향은 제가 봤을 때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죠. 향은 조그만 아주 소량을 피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은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침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향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인공들의 서브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빛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은 또 갇히는 걸 싫어합니다. 향은 갇히는 걸 싫어하고, 향은 홀홀 날아가야만 향의 본연의 모습이고, 그래서 향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지만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그런 게 진정한 향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하고, 그러나 향의 본연의 뜻은 그것이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을 항상 존중하고, 또 침향은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의 모든 향을 다 삼켜버리는 향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좋을 거니까 항상 조연으로서 존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함없이 또 조연의 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침향의 특징은 올라오는 향의 색깔이 약간 푸른색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쁘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오전부터 침향차를 마시고 향을 피우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아주 건강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서 몇 군데 그 시향을 할 때 가능하면 좀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향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제가 이제 조수가 없고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동영상 찍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향에 참석하신 분께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드리면서 저를 좀 찍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볼 예정인데 또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